네, 두 번째 핫 이슈 리포트는 2차 전지 중에서 ESS인데요. 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지난해부터 이 공급 과잉 문제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감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이 K배터리 업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이제 리튬 감산에 대한 움직임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급격히 하락하면서 업계 전반에 부담이 되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장시 지역에 이제 주요 이제 리튬 광산 운영이 중단되자 현물 가격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과잉 문제를 이제 완화를 하고 시장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은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보급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 수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급 측에서는 이제 구조적 조정과 이제 수요 측의 성장세가 맞물린다면은 K 배터리 업계는 아마 이제 리튬 원가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이고 또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감산 조치는 단순한 일시적인 이제 대응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이제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K배터리 업계가 현재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올해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실 때는 LG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에 대한 배터리 3사의 평균 가동률을 봤을 때 40에서 5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수치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아직은 캐즘 구간에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미국 정책 변화라든지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주무 조정까지 겹쳐지면서 복합적인 부담이 작용한 결과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K 배터리 업계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 글로벌 전기차 수요 회복과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다행인 건 미국의 중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제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K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한국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1,320% 급증을 해가지고 시장 내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의 이제 미국에 대한 점유율은 좀 이제 낮아진 부분이고 한국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은 0.7% 수준에서 13% 이상으로 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이제 배터리 수출도 80% 이상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관세에 대한 규제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덕분에 이제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재는 K 배터리 업계의 이제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입지 강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 배터리 업계의 실적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이제 미국의 이제 수요적인 이제 회복과 이제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서 K 배터리 이제 대표 주자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2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152% 상승한 4,92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에 대한 반등을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IRA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과 주요 이제 완성자 업체들이 관세 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좀 이제 선매입한 그런 결과인데요. 또한 이제 에코프로 BM은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24% 상승한 7,7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무려 467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이제 실적 개선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니켈 재련소에 대한 투자 이익과 그리고 전기차 ESS 소형 전지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한 영역이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두 기업 모두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에 이제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K 배터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회복력이 이제 올라가고 있구나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이제 K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혜택과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실적 호조와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입지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K 배터리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 분석은 물론 업종 분석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기업들이 생존 전략으로 이 기업들끼리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함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확실히 K 배터리 3사가 살기 위한 길로 선택을 한 것은 바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공장입니다.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에 따르면은 이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국에서 가동 중이거나 아니면 건설 중인 합작 공장을 보셨을 때 한 총 11곳에 달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관세 장벽 그리고 미국 정책 변화까지 대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작 공장을 만들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장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현재 이제 시장 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먼저 손꼽힙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북미 같은 시장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완성차와 함께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공급 안정성이겠죠. 이제 완성차와 함께 공장을 세우면은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락인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고객사가 되면은 쉽게 안 끊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맞춤형 배터리가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보시면 완성차 업체가 차종과 플랫폼별로 최적화된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체 내재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또 ESS 시장에 대한 대응, 이 관점도 상당히 중요한데 합작 공장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북미 지역에서 늘어나는 이 ESS 수요까지 커버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합작 공장을 조금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네, 자,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에너지 저장 뭐 예전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해왔을 것 같은데 ESS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이제 단순히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이제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ESS에 대한 원리는 전력 수요가 낮을 때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주었다가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방출하면서 이제 전력망의 이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이제 궁합이 좋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처럼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전력을 저장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ESS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설치 비용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이제 큰 변화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을 보면은 글로벌 ESS에 대한 시장은 35년, 즉 35년까지 800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확대에 따른 수요는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ESS는 단순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를 넘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AI 산업 성장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SS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이제 이 전기차 회사들이 예전처럼 이제 수요도 조금 뭐 들쭉날쭉하고 이제 그 가파르게 성장성이 좀 미비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ESS에서 이제 실타래를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이 또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있으니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에도 박차를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도 당연히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ESS라는 그런 새로운 먹거리 속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자, ESS 하면 또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유명한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인데요. 자, 전기차 부진 속에서 테슬라가 오히려 ESS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네, 테슬라는 최근 이제 전기차 판매에서는 이제 둔화를 겪고 있지만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분야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약 13% 감소를 하면서 주요 시장에서 좀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있는데 반면 이제 ESS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출이 67% 증가하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분기별로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 저장 배치량은 31.4 기가와트로 이제 달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이제 확대되었고 2025년에도 이제 꾸준한 증가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기차 중심의 이제 사업 구조에서 이제 다변화하고 에너지 부분이 새로운 성장충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부진 속에서도 ESS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ESS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네, 확실히 이제 테슬라가 원래 ESS 산업의 메가팩토리와 연계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 진출하는데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영국 에너지 규제 당국인 오프잼에 정식으로 이제 전력 공급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가 통과되면은 이르면은 이제 내년부터 영국 내 가정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테슬라의 기존의 브리티시 가스나 옥토퍼스 에너지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과 전면적으로 경쟁에 나서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테슬라의 강점은 이미 영국에 25만 대 이상의 전기차와 가정용 ESS인 파워월을 보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ESS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V2G나 즉 이제 차량과 전력망을 연결하는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가정용 ESS 칩이나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소비자는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모델은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먼저 성공을 거둔 사례인데요. 테슬라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영국 시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전력 수요에 대한 변동을 완화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번 시도가 단순히 영국 진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테슬라 입장에서도 확실히 ESS에 대한 전력 중개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전략적 행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전력 회사로의 변신을 본격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가 반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확실히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1, 2개월 동안에 이제 수급이 쭉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리튬 공급 부족 우려나 수급 조절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현상도 중요했었지만은, 사실 ESS에 대한 수요 확대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혁신과 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주가 상승 랠리가 뒷받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ESS 산업의 가파른 성장 덕분에 숨통이 이제 점점 트여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ESS에 대한 시장 규모를 수치로 봤을 때 2025년에 약 400억 달러, 50조 원 수준인데 그동안 연평균 약 21.7%에 대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차 전지 시장 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2035년까지는 2배 이상인 8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북미 ESS 시장에서 약 54%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부가 또 2038년까지 40조 원 규모의 ESS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AI에 대한 전력 보급 사업을 생각해 봤을 때 차세대 미래 먹거리 기술이 SMR이라든지 ESS 이쪽 섹터에서의 성장 동력은 의심할 바가 없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데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은민 자문역이 주목하는 ESS 관련주 탑3를 만나볼 텐데요. 자,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는 ESS 관련주 탑3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ESS 관련주 탑3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ESS용 배터리 케이스 및 이제 구조물을 주요 제품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이제 전력 수급 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빠르게 성장 중이고, 서진 시스템은 이 흐름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품 공급사로 좀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이제 경량화라든지 방열 기술은 ESS의 안정성과 이제 효율성 확보에 이제 필수적이어서 동사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IRA 정책에 따라서 ESS 투자와 이제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진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의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주 기회도 더욱더 넓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ESS 부분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품 사업과 더불어 이제 회사의 성장이 이제 또 다른 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출 안정성을 이제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서진 시스템은 전기차와 그다음에 이제 ESS 투트랙 성장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3로는 서진 시스템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2위도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바로 알려주시죠. 네, ESS 관련주 탑2는 LNF입니다. LNF는 국내 유일의 ESS용 이제 LFP 양극재 공급업체로서 향후 이제 미국과 유럽의 ESS 시장 확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원재료의 이제 가격 하락과 재고에 대한 이제 평가 손실로 이제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테슬라양 2170 업그레이드 이제 배터리 수요 증가와 함께 출하량 확대와 함께 흑자 전환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산 ESS에 대한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고율 관세 적용으로 중국 업체들의 이제 경쟁력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LNF에 대한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부분이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LFP 양극재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북미 ESS 시장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2026, 2027 실적 시준으로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가장 이제 매력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LNF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이제 주가에 좀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ESS에 대한 시장의 성장과 뭐 테슬라, 북미 수요 확대라는 이중 모멘텀을 가진 투자 유망 종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탑2는 LNF였고요. 자, 이제 대망의 탑1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노우민 자문형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힌트 바로 주시죠.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ES 관련주 탑1 종목 힌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와 ESS 핵심 기자재 모두 잡은 이제 숨은 강자라고 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와 함께 이제 전력망 안정망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미 변압기와 그리고 전력 제어 장치, 개폐기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ESS 사업에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ESS 시장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유행이 아니라 이제 전력 인프라,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에 필수 인프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한 입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이제 단순한 전력 기자재 회사가 아니라 차세대 전력망 시대를 이끌 이제 핵심적인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오늘의 마스터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의 일단은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이 기업은 이제 ESS 이제 순행식 이제 냉각 시스템 사업을 기반으로 2024년에는 이제 매출이 1,773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는데 ESS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0년 3.5%에서 2023년 40.9%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48.3%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은 부분이고요. 2023년 ESS 부분의 매출은 1,070억 원으로 전체에 대한 60.5%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는 무려 이 비중이 65.98%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ESS 부분 매출액이 2021년 89억 원에서 지금 현재 490억 원으로 4배 이상까지 성장을 하였고 2020 상반기에도 3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2020년 64.1%에서 2020 상반기에 87.5%로 상승하면서 수익성과 효율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구축, 그리고 기업들의 아리백에 대한 참여 확산을 맞물리면서 이 기업은 정책적인 수혜에 이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해외 수출과 이제 국내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동시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이미 확보한 것이 이제 강력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S 부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기술 성장력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우민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종목명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